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로 들어와집니다. 일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초 회원가입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네이버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여기 원래 뜰 텐데 지금 안 보이네요. 뭐 구글로 가입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전 안 뜨네. 네,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네이버로 가입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카카오나 이메일보다는. 네이버로 가입하시거나 구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해주시면은 로그인 유지 안함과 유지하기가 있는데요. 로그인 유지하기를 눌러놓게 되면 다음에 여기 미리 캔버스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게 돼요. 근데 여기는 공용 컴퓨터죠. 다른 사람들도 쓰는 컴퓨터니까 지금은 로그인 유지 안함으로 누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지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디자인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디자인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마 처음 가입하시면 여기 디자인이 없습니다라는 어떤 조그만한 캐릭터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요 화면까지 좀 띄워주시면 일단 디자인 만드는 거 에디터 창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 누르면은 이렇게 배경 화면 사이즈를 찾으시나요? 등등의 어떤 메뉴들이 뜨는데요. 미리 캔버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의 사이즈 또는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가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때 사이즈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게 미리 캔버스에서는 좀 편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디자인을 직접 입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저는 일단은 로고 프로필 사이즈를 눌러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창이 아마 이 화면일 거예요. 그죠? 맞죠? 이제? 자, 이 편집창이 바로 뜨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까 전처럼 내 디자인에서 고를 수 있는 창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뭐 보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리 캔버스의 이 화면 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설정 또는 치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새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디자인을 새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는 모드를 내가 이렇게 다크 모드로 놓을지 아니면 흰색 모드로 놓을지 아니면 레이어라는 게 보이게 할지 말지 눈금자가 나와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게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레이어는 켜두시는 게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눈금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하실 때는 켜놓으시면 이렇게 눈금자 모양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제가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 옆에가 치수 사이즈예요. 자, 여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입력을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제가 뭐 만든다고 했죠? 네, 로고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즈 중에 로고 프로필을 잠시 눌러주실래요? 그러면 로고 프로필에 맞는 사이즈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요 버튼은 뒤로 가기, 얘는 다시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뒤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실행 취소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얘는 다시 실행. 내가 너무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다시 실행하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작업하는 게 작업 공간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적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여기 끝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요거 눌러서 나중에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옆에 있는 메뉴 중에 첫 번째 메뉴인 템플릿을 조금 볼게요. 자, 템플릿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을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지금 보면은 제가 사이즈를 로고 프로필에 맞춰서 두었기 때문에 로고 프로필과 관련된 템플릿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서 조금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이 있다면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다만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왕관 표시가 나와 있는 것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왕관 표시가 나온 것들은 배제하고 왕관 표시 없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골라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 디자인을 그대로 쓸 건 아니고 글씨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그림을 바꾸는 등의 형식을 좀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그 중에서 좀 내가 그나마 조금 이런 디자인점을 좀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눌러서 골라주세요. 진짜 다양하네요. 얘는 어째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자, 일단은 한 개의 모양을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시면 됩니다. 요런 디자인도 있고 디자인들은 진짜 많아서 네, 골라주시면 돼요. 자, 디자인을 고르셨다면 여기서 이제 글씨를 바꿀 거예요. 이 글씨를 따닥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됐죠. 일단 글 상자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자면 여기 가장자리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들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한번 클릭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들의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 길다란 바는 뭐냐면요. 이 글상자 자체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상자의 크기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의 글을 바꾸고자 할 때는 글상자 안을 따닥 누르시면 파랗게 블록 지정이 돼요. 이때 글을 적으시면 블록 지정된 부분이 제가 적는 글로 바뀌어질 거예요. 제 몰 이름이 한일컴퓨터인데 그냥 한일몰이라고 할게요. 자, 한일몰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 글씨가 너무 단순해서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떠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얘가 지금 폰트.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 폰트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바뀌었죠? 일단은 여기 글상자를 클릭하시면요. 이 글상자에 대한 텍스트 창으로 여기 왼쪽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폰트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글자 색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 팔레트에 있는 색깔들은요, 미리 캔버스에서 일단 보여지는 색깔이지만 이 색깔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색상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고 색깔을 찍어주시면 그 색깔로 바로 바꿔서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스포이드 보이시죠? 이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깔 부분을 찍어서 똑같은 색깔로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템플릿에 대한 부분에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간단하게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어차피 다른 템플릿을 만들어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서 교체를 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보시거나 이런 거를 그냥 연습만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런 게 지금 음표 그림이 그려져 있곤 한데 내가 이 음표 그림이 싫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이 글씨가 아이사랑이라고 적혀있는 글씨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런 경우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글자에 대한 자간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글상자라든지 얘네들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다 아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절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작업 공간서부터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을 다 만든다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이따가 한번 만들 디자인을 고민해 보시라 이런 뜻이고요. 자, 요거 설정하시는 건 어쨌든 내가 만약에 바꿀 요소가 있다면 해당 바꿀 요소를 클릭해 주시면 그에 대한 창으로 왼쪽 부분이 바뀔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뭐 그림자를 주거나 효과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려운 거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템플릿 중에서 내가 다른 디자인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로고 프로필 말고 모든 템플릿을 볼 건데 템플릿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라고 적어보면은 상세 페이지에 쓸만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론 위탁몰에서 상세 페이지가 준비가 되어져서 그걸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꾸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꿔서 올리시는 경우가 아마 단가를 더 조절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디자인이 좀 이쁘다. 이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떤 디자인 모양인지가 보이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이렇게 누르면 디자인이 불러와져서 가져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 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실제 다 만들었을 때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들은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쇼핑 라이브 첫 방송이 아니라 요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면은 이 부분을 따닥해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땡땡몰 뭐 개업기념 뭐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고쳐서 쓰시는 게 가능하고 내가 키위 파는 게 아니니까 키위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 지워버리면 키위가 사라졌죠. 키위 대신에 다른 예를 들어 내가 과일을 판다 라고 한다면 내가 찍은 과일을 여기다 가져와서 디자인을 꾸며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트 세일하는 부분이 다르면 얘를 따닥해서 글씨를 원하는 글씨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디자인이 이렇게 망가질 때도 있네요. 그럼 되돌아가기. 요거는 이제 그룹이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그룹을 푸는 거는 여기 그룹 해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을 해제하고 다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필요 없는 요소는 선택해서 지우시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에서는요,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걸 검색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고 해서 쳐보면 이벤트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쫙 떠요. 물론 여기 왕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료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왕관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이벤트 디자인이 있다면 그런 걸 가져와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가져왔다. 교체하기 일단 눌러볼게요. 그럼 디자인이 이렇게 가져와졌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다른 글씨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배달 주문 아니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리뷰 이벤트 요까지만 달아도 되긴 하겠다. 그쵸? 미리네 식당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한일몰 뭐 리뷰 이벤트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템플릿이 구성이 돼 있어서 내가 수정해서 쓸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템플릿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일단은 우리가 이따 조만간 할 거는 어쨌든 로고거든요. 그럼 로고나 프로필을 이렇게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로고를 골라서 수정이 가능하겠죠. 만약 이런 디자인으로 교체할까요? 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까 로고 프로필 사이즈니까 로고 프로필 사이즈에 맞춰서 내용을 고쳐서 다운로드 받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려면 아직 제가 요소에 대해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좀 간결하게 얘기를 했는데 따닥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로 바꾸거나 아니면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 되었다면은 나중에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는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는 새 창을 다시 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소개를 해볼 건데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는 뭐 일단은 그냥 아무 사이즈면 상관은 없겠죠. 일단 저는 그럼 카드뉴스 정도의 사이즈를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또 나와요. 템플릿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은 뭐냐면 미리 캠퍼스에서 예전에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불러다가 작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아이사랑 디자인도 여기 있고요. 그 외에 디자인들은 이전에 제가 미리 캠퍼스에서 설명하면서 불러왔던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좀 수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을 다시 이 디자인으로 덮어쓰기나 원본 편집하기로 가서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쪽에 있는 사진이 필요 없다면 사진을 지우고 뭐 다른 내가 활용할 다른 사진으로 갈아서 낀다든지, 이 사진이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선도 필요 없으면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내가 디자인한 게 있을 때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 때는 작업 공간을 쓰시는 거예요. 자, 차이점 말씀드리자면 작업 공간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 만들었으니까 없으실 거예요. 요거는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수정해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 때 쓰는 게 작업 공간이고요. 템플릿은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간단한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이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공간이요. 제가 네. 로그인해가지고 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놔야지 이게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기 전에 보통 중간중간마다 자동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작업하다가 아이사랑이란 템플릿을 눌러놨던 게 지금 따로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디자인에 남아있죠. 그런데 요거는 안 나와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거는 자동 저장이 돼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자동 저장만 믿지 마시고 저장을 하세요. 여기 제목을 적고 여기 보시면 저장 있거든요. 이 저장을 눌러두시면은 디자인들이 저장되어져 있을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가져다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을 내가 꾸미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네.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작업하다가 이게 내가 또 네. 다시 이걸 하고 싶은데 저장 못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여기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럼 내 드라이브에 오일펜이란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저장하기까지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작업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오일펜이라고 따로 저장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다가 중간중간 저장을 하실 때는 그냥 디자인 자체에서 만드는 단계에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름 주시고 저장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 공간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 미리 캔버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동 저장은 어떤 게 저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진짜 저장할 것들은 제목 적어서 저장까지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작업 공간이라는 건 내가 작업한 것들을 불러올 때 쓰시는 게 작업 공간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사진의 경우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진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벚꽃이라고 제가 적고 검색을 해보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벚꽃이라는 이미지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왕관을 쓰지 않은 다른 이미지 중에 벚꽃 이미지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눌러주시면 그 이미지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의 가장자리 동그라미에서 크기를 늘려서 맞추시면은 이렇게 벚꽃 이미지를 내가 가져다가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이라는 곳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우리가 가져올 때 사진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을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메뉴가 바뀌어요. 여기서 필터 효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에다가 필터를 줄 때 활용하는 효과고요. 직접 조정 같은 경우는 사진이 있다면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사진의 대비를 조절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색감을 보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 효과예요. 자, 일단 사진 이해되셨나요?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선택하셔서 원하는 그 키워드를 적으시면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사진을 선택하셔서 한번 밝기 대비 조절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은 작업창이고요. 사이즈는 사실 지금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진으로 가셔서 여기다 쳐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딸기를 적어본다. 그럼 딸기랑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져올 사진을 클릭하시면 그 사진이 가져와지고 가장자리 크기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정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 효과를 주시거나 이렇게 눌러보면 효과 들어가죠? 또는 직접 조정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밝기나 대비를 맞춰서 색감을 보정해 보시면 돼요. 요거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 특별히 없다면 업로드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왕관이 좀 많긴 많네요. 그죠? 여기 딸기 사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가져와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배치해서 여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요거 보이세요? 동그란 거? 이건 회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 중에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 나중에는 배경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다른 사진도 한번 눌러서 가져와 보세요. 한번 클릭하시면 사진이 가져와질 거고요. 얘를 끌어서 원하는 데에 배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얘를 선택해서 밝기나 대비 효과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로 색감을 보정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총 저는 그래서 딸기 그림 하나, 딸기 그림 둘, 딸기 그림 셋 이렇게 3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딸기가 세 번째 가져온 요 블루베리에 묻혀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밑에 있는 딸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여기 옆에 레이어 보이세요? 레이어라는 건 층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요 흰색이 단색 배경인 거고, 첫 번째 내가 가져온 사진이 요거, 두 번째 가져온 사진이 아까 요 딸기, 세 번째 가져온 사진이 여기 블루베리. 그죠? 그럼 내가 이 딸기를 블루베리보다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면 이 사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순서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아마 쉽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진의 순서를 바꿀 때는 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끌어서 바꾸시면 돼요. 맨 우측 하단에 있는 딸기 있잖아요. 네, 요 딸기요. 좀 저기 그 위로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위로. 저는 이미지가 지금 바탕이 흰색인데 걔는 그냥 따져 있는 거네요. 네, 얘는 지금 원래 사진 자체에서 이미지가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없게 만드는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는 원래는 유료 기능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 배경이 없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여기 딸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투명한 이미지일 때 요 밑에 보시면 색상 채우기, 그림자, 그라데이션 마스크, 링크 등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딸기가 조금 구분되게 그림자를 넣고자 한다면 그림자를 눌러서 넣으면 이렇게 딸기의 그림자가 쳐져서 조금 그래도 밑에 있는 사진하고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 방향이라든지 그림자의 불투명도 또는 그림자의 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으시니까 요것도 일단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진까지 다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엔 업로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화면이 지금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개 좀 지울게요.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면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지울 수 있었어요. 얘도 뭐 지울까요? 자, 이번에는 업로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업로드는 미리 캔버스에 없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상품을 찍었다 라고 한다면 내 상품을 가지고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용하는 게 업로드예요. 자, 업로드를 눌러보시면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가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장한 것은 쓱싹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 건강 1번 대추 사진을 제가 열어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가져와졌죠. 얘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PC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미리 캔버스에서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상품 사진이 미리 캔버스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업로드를 통해서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업로드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좀 받을게요. 업로드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특별히 없다면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소에서는 그래픽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벚꽃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벚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요소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왕관 들어간 것들은 못 넣고요. 왕관 없는 것 중에 클릭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요소를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요소에서는 사진 요소도 있지만 그래픽 요소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픽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사진 요소 같은데 직접 조정 요거 뜨는 건 사진 요소고 예를 들어 이거다.
자, 이 그래픽 요소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얘도 그래픽 요소 아니고 사진 요소네요. 오늘따라. 요것도 사진 같은데. 벚꽃은 주로 사진 요소들이 많네요. 꽃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어떤 그래픽 요소의 경우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눌러서 색깔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 요소의 색깔만 바꿔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색상이 뜨죠. 얘는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직접 조정하고 필터가 떠요. 그럼 얘는 사진 요소인 거고 얘는 그래픽 요소인 거라 요거는 색깔을 바꿀 수 있지만 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저 대추도 일단 좀 지워놓고 잠깐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꽃이라고 쳐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꽃들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꽃을 선택해서 넣었을 때 이 꽃은 사진 요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 효과나 직접 조정은 있지만 아까처럼 색상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요소들 중에서는 아까 골랐던 이런 식으로 그래픽 요소가 있는데요. 얘는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꾸면 이렇게 요소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요소에서는 그래픽 요소들을 가져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소에 한번 간단하게 검색해서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냄비 또는 뭐 티셔츠, 옷 이런 식으로 쳐보면 옷이나 티셔츠와 같은 이런 모양들이 또 나와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가져와지고 얘를 다시 클릭해서 보면은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애들, 색상이 나오지 않는 거는 색상을 바꿀 수는 없는 애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가운데에 두는 방법 없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가운데로 얘를 정렬하고 싶다면 해당 요소를 선택하시고 정렬해서 가운데, 이게 이제 가로 가운데죠. 요거는 세로 중간 이렇게 누르면 정 가운데 배치도 가능하세요. 자, 일단 요소에 간단하게 우리가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고요. 아무거나 한번 요소에 있는 그림 가져와 보시는 거 해보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고 그 가져오신 요소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색깔을 바꿔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신 분은 제가 좀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그냥 다시 지워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하고 선, 프레임,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도형에서는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 도형에 있는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등의 도형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사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회색의 사각형 도형이 생깁니다. 요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도형의 크기 높이를 맞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치해서 도형을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빨간색 도형을 조금 활용을 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밑에다 깔아 놓는 것도 괜찮지만 회전을 해서 얘를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놓으셔도요.
리본을 마치 두른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예쁘게 더 보이게끔 하기 위해선 리본이 약간 입체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 외곽선을 준다든지, 흰색으로 할까요? 외곽선은 여기 두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곽선을 주면서 밑에 그림자를 해서 살짝 이렇게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면요, 그럴싸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나 거리값, 프린값은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깔아놓고 이렇게 리본을 둘러서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특가 행사라든지 뭔가 글씨를 적어서 꾸미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자, 도형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형식으로 활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활용한 도형은 기본 도형의 사각형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 도형의 사각형은 예를 들어 이렇게도 활용은 가능하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사진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놓고 사각형의 사이즈를 적당하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사각형의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이 사각형이 비치게 불투명도를 주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것도 괜찮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 도형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네모난 모양, 원형 모양, 삼각형 모양.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삼각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꾸밀 수도 있을 거고, 얘를 만약에 도형을 하나 더 놓겠다라고 한다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저는 이렇게 놓고 싶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 반전에 가서 좌우 반전, 상하 반전을 하면 이렇게 반전해서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앞으로 더 꾸미시는 건 여러분들의 디자인적인 부분일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꾸며서 응용해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형에 대한 부분 일단 질문을 받고요. 도형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도형 중에서도 도형 테두리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테두리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하면은 도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테두리의 굵기는 두께를 설정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외곽선 색깔을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사진이 있을 때 아무거나 사진 그냥 깔아 넣을게요.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진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소에 있는 기본 테두리 중에 테두리 도형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여기 외곽선 색깔을 만약 흰색으로 놓고 두께를 설정한다면 흰색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약간 비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불투명도를 낮춰서 약간 비치는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테두리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한 건 도형 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소의 도형에서 기본 도형과 기본 도형 테두리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질문 먼저 받고 딱히 질문 없다면 선으로 넘어갈게요. 네. 거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계속 페이지가 추가돼가지고 네. 나중에 저장할 때는 내가 한 작업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해요. 요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거는 나중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zip 파일로 다운을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압축 파일을 풀어서 다 개별 요소로 쓰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이어서 다 1페이지, 2페이지, 뭐 5페이지까지 한 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각자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은 되는데 각자도 되고 이어서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 때 요 모든 페이지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받겠다 이것도 되는데요. 한 장의 이미지를 합쳐서 길게도 저장이 돼요. 네, 가능해요.
일단 다시 지웠고, 자, 도형까지 보셨으면 이번엔 선을 볼게요. 선에도 되게 다양한 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도 있고 이런 화살표 선도 있고, 밑줄 색연필에서는 밑줄이나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놓은 듯한 선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 표시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연필 선들도 많이 있어서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곡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곡선 모양들도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시에서 이쪽에 뭐 가격은 얼마라든지 이런 걸 적어줄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선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공주풍의 그런 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위쪽에다가 배치하고 얘를 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반전을 해서 상하 반전해서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적는 그런 형식의 선도 만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물론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은 선의 모양 중에 그래픽 요소의 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의 선을 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가지고 놓고, 여기 색깔을 내가 다른 색깔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선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선들이 많아서 활용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선들도 있어요. 마치 색상을 그어놓은 것 같은 선이죠. 이거를 이용할 때 얘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얘를 선택해서 색깔은 바꿀 수 있으니까 연하게 놓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나타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글씨는 지금 바로 설명할 요소는 아니긴 한데 미리 말씀하자면,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크기를 고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글씨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죠. 글자 색깔은 내가 나타내고 싶은 색으로 이용할 테고요. 여기서 글씨 크기도 내가 원하는 크기와 내가 원하는 글씨 모양으로 설정을 해서 두시면 그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 같은 거 꾸밀 때 활용하시기 괜찮겠죠? 자, 어쨌든 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을게요. 선에 질문이 없으면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프레임은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 틀 모양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놓고 싶고요. 또 이 프레임을 하나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놓고 싶어요. 또 프레임 하나 복사해서 세 번째 사진은 이렇게 놓고 싶어요. 자, 이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업로드를 해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냥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쓰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업로드한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져와질 거고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닥 해서 위치도 배치할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되면 체크하시면 적용돼요. 두 번째 사진도 업로드에 있는 사진 중에 이 사진을 넣어볼게요. 이거 업로드는 제가 다른 이미지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따닥 해서 이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위치를 이렇게 배치해서 체크하시면 그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또 업로드에 있는 다른 사진, 대추 사진으로 할까요?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도 돼요. 따닥 해서 대추 사진을 내가 요만큼만 보이게 하겠다. 네, 가능합니다.
사진을 선택했을 때 직접 조정해서 밝기 대비를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템플릿을 간단하게 본인이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의 프레임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는데 이 사진을 갈아 껴야 될 때 클릭하고 딜리트 하시면 그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다른 사진, 시즌이 바뀌어서 난 다른 거 팔 거니까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 그 사진이 들어가시겠죠? 업로드에 있었던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도매국에서 있는 이미지들을 그냥 잘라다가 넣은 거거든요. 근데 도매국에서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새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쓰게 된다면 이 이미지랑 그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진 이미지랑 같은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수정해서 쓰시는 게 가능해요. 밝기랑 대비를 이렇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맞춰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프레임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해서 지웠어요. 자, 이제 차트. 차트는 사람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런 차트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을 고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이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 차트에 대한 타입이나 차트의 데이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리태 뭐 예를 들어서 얼룩무늬콩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블루베리 해서 뭐 이쪽에 안토시아닌 함량 해서 예를 들어 여기는 뭐 50,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 뭐 여기는 예를 들어 뭐 100이다. 이렇게 적어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도 되고 이런 디자인도 되고 이런 디자인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내가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를 거고요. 형태의 두께도 너무 두꺼우면 안 이쁘면 두께를 조절하거나 둥글게 모서리를 굴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범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범례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고 축을 주시거나 눈금선을 없애고 싶을 땐 눈금선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차트는 지울게요. 표도 있어요. 표에서는 기본 스타일이나 달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는 표는 사이즈 표일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즈 표 모양에 마음에 드는 모양을 터치해주면 이게 사이즈 표가 나옵니다. 지금 얘가 지금은 엄청 작아 보이는데 41%로 축소가 된 화면이라 그렇고요. 100% 화면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데이터를 고칠 거면 여기서 이제 행과 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행과 열로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내가 사행에 5열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열이 더 생겼으니까 일단 좀 줄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바꿔 적으면 되죠. 슬리퍼 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류 사이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5, 뭐 얘는 66, 얘는 예를 들어 뭐 77, 뭐 여기는 뭐 전체 기장, 뭐 여기는 뭐 해가지고 데이터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배경의 이 색깔도 셀 배경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표도 사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커서 놓고 네,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에 배경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글씨도 지금 글씨가 적혀 있긴 한데 이 글씨 자체가 글자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키우겠다.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눌러서 설정하시겠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즈 표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요. 표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여기서 가져다가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요. AI 드로잉은 글쎄요 쓸 일이 없을 거고 게다가 무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요소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거까지 일단 질문 받고 차트표에 대한 질문이겠죠. 질문 받고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는 제목, 부제목, 본문이 있는데 그냥 사이즈 정도예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없고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중간 사이즈, 얘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일단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적을 내용을 적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미리 캔버스 연습하기라고 글씨를 적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때는 이 글 상자 안에서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동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를 바꿀 때는 이 글 상자가 선택되어 있을 때 이렇게 글씨체를 바꿀 수 있게 나와요. 눌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글씨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는 선택을 해서 글씨체를 주실 때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별 모양 있죠? 요걸 눌러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글씨체들을 찾으려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별 모양을 눌러놓은 것들은 눌러서 여기 별 모양 중에 고르겠다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이미 골라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고르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글씨체에 따라 길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바 있죠? 세로바. 요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운데에 놓으려면 우리 정렬해서 가로 가운데 누르면 가로 가운데에 딱 이쁘게 배치되겠죠? 자, 만약에 미리 캔버스라는 글씨를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빨강으로 할까? 빨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따닥 하고 미리 캔버스를 블록 지정하셔서 여기서 글자 색깔을 빨강으로 바꾸면 미리 캔버스란 글씨는 빨갛게 바뀌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가 색깔을 바꾸겠다 또는 일부만 글씨를 키우겠다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진하게예요. 글씨가 진해진 거 보이죠? 얘는 기울임이에요. 글씨가 기울여지는 거 보이시죠? 얘는 밑줄이에요.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얘는 취소선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 과일 같은 경우 원래 얼마인데 얼마로 낮춘다 라고 할 때 찍 긋잖아요. 그런 취소선. 그리고 위첨자라는 거는 첨자문자라는 게 글자 4분의 1만한 글자를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타낼 때 그냥 연습하기를 가지고 해볼게요. 첨자문자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4분의 1만하게 작게 바뀌는 게 첨자문자예요. 서식을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글씨를 적을 때 이렇게 막 두 줄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글 상자의 정렬 방식입니다. 얘는 왼쪽 정렬, 얘는 가운데, 얘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요거는 글머리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번호나 기호를 1, 2, 3, 4 순서로 이렇게 달아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미리 캔버스 연습하기. 예를 들어 2. 로고 만들기. 3. 로고 달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을 만드실 때 이용하시기 좋은 게 바로 글머리 기호가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놓고, 자, 여기서 불투명도는 흐리게 하는 거니까 네, 간단히 보시고요. 글자 색깔은 글자 색깔, 배경색은 이 글상자의 배경색이에요. 저는 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선택을 안 했고요. 글자 조정에서는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 사이 간격 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자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얘를 줄을 내려서 행가는 뭐냐면 행과 행 사이 간격이에요. 여기 간격이 떨어지거나 붙는 거 보이실까요? 장평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너비입니다. 글자 높이가 글자 크기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평은 100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가 1대1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장평을 늘리면 글자가 뚱뚱해지죠. 장평을 줄이면 글자가 늘씬해지죠. 이걸 장평이라고 해요. 자, 외곽선은 글씨 테두리 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게 외곽선인데요. 외곽선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주고 노랑으로 해볼게요. 두께를 설정하면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두리만 줬을 때 그렇게 눈에 확 띄진 않기 때문에 그림자까지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뭔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면서 또렷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외곽선과 그림자 이렇게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림자까지 얘기 드렸고요. 다시 올려서 이번엔 곡선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곡선은 글자를 굴리는 역할을 해요. 회전을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뭐 굴려서 놓는다든지, 또 여기서 곡선을 또 누르면 이렇게 이번에 안쪽으로 굴려지는 이런 디자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곡선을 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글상자에 대해서 다 얘기 드렸는데요. 텍스트 부분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다만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음, 감정 표현에 대한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활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눌러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글씨는 따닥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그림자 색깔을 바꾼다든지 내가 뭐 글씨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게 여기 있는 스타일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스타일을 쓰실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얘를 선택해서 그룹을 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거나 뭐 필요 없는 요소는 제거를 하시거나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거랑 얘를 같이 선택하려면 Shift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그룹을 묶어주시면 내가 다시 그룹이 묶여진 채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텍스트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질문 받은 후에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거든요. 나머지는 묶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텍스트까지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자, 테마는 테마를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테마를 다르게 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별로 쓸 일 없어요. 자, 오디오. 음악을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다면 쓰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동영상. 예, 이렇게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동영상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에 URL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동영상 URL을 그냥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뭐 이걸로 할게요. 크리에이터이신가요? 얘를 그렇다면 복사를 해서 아트리스 다 진짜 아무거나를 가져오긴 했네요. 아까 제가 이거 눌러서 화면이 바뀌어 버렸죠.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전 거 다 지우고 했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 동영상에 유튜브에 있는 걸 URL을 붙여서 만들면 걔가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거든요. 별건 아니고 여기다가 유튜브 동영상 URL 넣은 거예요. 만들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지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을 땐 웹용으로 받아봤자 어차피 그냥 간단한 뭐랄까 썸네일 정도일 거고, 동영상으로 받아서 mp4로 받는다면은 재생 시간은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리 쓸 일은 없을 거다. 네, 쓸 일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동영상에서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이거를 쓰기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서 쓰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예제에 있는 비디오 영상이죠. 그러면 동영상도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할 테니까 몇 초짜리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좋은 점은 구간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건 구간 자르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이렇게 구간을 자르거나 크기를 키워 놓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실제 필요한 거는 다운로드 할 때 mp4가 아니라 GIF로 받는 거예요. 왜 움짤이라고 아시죠? 움직이는 짤방 사진. 그거를 여기서 동영상을 가지고 다운을 받을 때 GIF로 해서 받게 된다면 그게 이제 움짤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밑에 있는 동영상을 쓰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해서 동영상의 경우는 구간 자르기 해서 움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SNS 컨텐츠에 올릴 짧은 동영상을 만들 때 그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쓰시는 정도일 거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블로그나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때 어떤 그 움직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살릴 때 GIF를 쓰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을 띄우는데 좀 걸리네. 요거였는데 어차피 외부로 띄울 거니까 연결을 외부로 해볼게요. 어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보이냐? 크롬은 어디 갔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움짤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짤방 사진. 그런 용도로 만드실 때 요 업로드를 이용해서 구간 자르기로 뭐 GIF로 저장해서 두게 된다면 움짤 사진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 밑에 있는 동영상은 저는 쓰지를 않아서 그냥 이건 가져오는 거 정도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경은 뭐냐면 이 틀의 배경, 이 창에 배경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늘이나 바다와 같이 배경 자체를 집어넣어서 조정해서 필터의 밝기나 대비를 맞춰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가 그냥 단색으로 배경을 채워 넣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패턴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단색일 때 흰색으로 패턴을 넣고
패턴의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경 부분 설명드린 거예요. 찜은 진짜 얘기할 게 없고요. QR 바코드는 QR 코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QR로 내가 만약에 어떤 URL, 지금은 딱히 URL이 없으니까 그냥 네이버 거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면 QR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전단지 같은 데다가 또는 명함 같은 데다가 QR코드를 박아놓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QR코드를 만들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QR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농장에 막 다니면서 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매처 같은 데 다니시면서 소싱한다 할 때 명함에다가 QR 박아놓고 그 QR 찍으면 우리 쇼핑몰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QR이 좀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찍어서 우리 몰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기능, 애니메이션만 더 설명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하실 시간을 드릴 거예요. 물론 쉬었다가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충 아무거나 제가 좀 배치 좀 할게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대략 이런 식의 디자인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어떤 그림 하나를 선택하고 이걸 글씨로 할게요.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주겠다 하면은 그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자체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해보면 밑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얘만 주는 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애니메이션 전체에 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택해서 밑에 애니메이션 눌러서 페이드 효과를 주겠다. 그럼 얘는 페이드 효과, 올리기를 주겠다면 얘는 올리기.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준 걸 다운받아 봤자 당연히 웹용으로는 JPG나 PNG로 받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꾸미는 거는 아마 SNS상의 컨텐츠를 만들 때 동영상에서 약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그리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프로모션 이미지도 만들고 배너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능들에 대해 쭉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되는 거는 로고 만들기예요. 아까 전에 창 안 닫으셨다면 이렇게 닫아보시면 아까 작업했던 창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으시거나 아니면 새로 디자인 하실 분은 위쪽에 다시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셔서 사이즈는 그냥 카드뉴스 사이즈도 되고 로고 프로필 사이즈도 좋아요. 한 가지 카드뉴스 사이즈 이렇게 띄워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로고를 디자인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까지 일단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는 만약 활용하려면 아까 요소의 프레임 있었죠? 사각형 프레임 아마 보셨을 거고 사각형 프레임을 골라서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안 들어가나요? 강적이네. 참. 안 들어가졌는데 그러게 저런 게 안 들어가지는 것도 있네요. 네, 설명드릴게. 요거를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디자인 중에서 이 옆에 부분은 잘라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자를 때는 자르기를 누르시면 원하는 부분까지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제가 아까 생각을 못했는데 자르시는 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로고 디자인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편하게는 아까 템플릿에서 로고 치시면 로고랑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디자인을 수정해서 쓰셔도 돼요. 이게 아마 제일 편하긴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로고죠? 스마트 스토어에. 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갈 로고고요. 앞으로 보면은 SNS도 하잖아요. 그때도 써볼 로고예요. 선생님 GIF를 여기서 만들면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쿠팡 이런데 네. 이렇게 상세 페이지 이렇게 쭉 있고 중간에 동영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페이지 거기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자체에서 옴자를 만들어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되고 다만 모바일 블로그에는 움짤 만드는 기능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3초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쓰지 않고 모바일로 한다 했을 때는 모바일에서 움짤 만들기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그러니까 GIF 메이커 이런 걸 설치하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바일 블로그에 동영상을 넣었을 때 움짤을 만드는 게 3초짜리 움짤이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거나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가능하겠죠? 여러 장을 갖고 GIF로 만들 수 있어요? 사진 여러 장으로 GIF요? 네.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만든다기보다 사진 여러 장이 전환되는 GIF를 만든다면 또 다른 곳에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사진이 전환되는 형식의 GIF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료 프로그램 중에는 포토스케이프라는 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그럼 만약에 내가 사진을 여기 1번서부터 4번까지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사진이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돼요. PNG로 해야 돼, 지금. 얘는 이렇게 전환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장하시면은 이게 GIF로 되는 거고 이 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다운로드 PNG로 해야 돼요? 다운로드는 PNG나 JPG, PNG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을 때 PNG로 그냥 받을게요. 로고니까. 진짜 대충 만들긴 했네요. 자, 어쨌든 네, 45분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거를 이제 올려볼 거고요. 만약에 아직 못 만드신 분은 만들어서 저장해 오시는 게 숙제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더 이쁘게 만드실 거라면은
대충 만들어서 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우리 연습용으로 쓰시는 예제에서 계속 쓸 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을 다 만드신 분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건데요. 다운로드는 웹용 PNG로 받으실 거예요. 2개를 받을게요. 일단은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해서 받고,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저번에 만드셨던 폴더 있죠? 두 개가 헷갈리네요. 31일 날 이거겠죠 뭐. 자, 여기 아닌가? 빠른 다운로드 이건가?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건가 보다. 받아요? 아니요, 빠른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고해상도로 받을 거예요, 기왕에는. 그래서 로고라고 해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다운로드를 눌러서, 배경이 지금 전 따로 설정을 안 했잖아요. 만약에 배경을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색으로 색깔을 넣으신 분은 지금 요거랑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투명한 배경으로 체크해서 한 번 더 받을게요. 자, 제가 2개를 저장을 했어요.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디자인을 가져오고 싶어요. 로고를. 그러면 우리가 저장한 거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아까 저장 경로는 제가 문서에 제 스토어 이름에다가 저장을 했었고요. 아까 저장 첫 번째 했던 로고를 불러와 볼게요. 선택 안 해놨구나. 자, 배경이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 2번째 저장한 투명 로고를 불러와 볼게요. 얘는 배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로고를 제가 2개를 저장하라고 한 이유가, 어떤 거는 배경이 있어도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로바로 어딘가에 박아서 쓸 때는 배경이 없는 게 더 깔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만드시는 김에 PNG를 그냥 하나 저장하고 하나는 투명한 배경을 눌러서 저장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 저장해 놓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로고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꾸면 일단 검수가 걸리고, 그 다음 검수 뒤에 내일 아마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걸린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밑에 여기 메뉴들 보이시죠? 상품관리서부터 쭉 있는 메뉴인데, 여기 스토어 전시관리에 있는 스토어 관리로 가주세요. 스토어 전시관리의 스토어 관리입니다. 여기서 이 대표 이미지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원래 올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저는 미리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로 표시돼 있죠. 여기 눌러서 내 사진을 누르시고 좀 전에 저장하셨던 로고를 선택하신 후에 열기 하고 맨 밑에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아직은 안 바뀌어요. 여기 검수 중이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루가 지나고 여기가 바뀔 거예요.